2018년 4월 19일 미국 텍사스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56살의 할머니가 체포당했습니다. 인상 좋아 보이는 이 할머니는 주의 경계를 넘어 2명이나 살해한 로이스 리스였습니다. 1962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태어난 로이스는 20살에 같은 지역 출신인 2살 연하 데이비드 리스와 결혼하였습니다. 부부는 데이비드의 군 복무 후 고향으로 돌아와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낚시를 좋아해 낚시 미끼 판매업을 했고, 로이스는 집안에 타가소를 차려 아이들을 돌봐주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2010년에 데이비드는 벌레 농장을 열었고, 매출이 좋았기에 로이스는 타가소를 정리하고 집안일과 가끔 농장일을 거들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사업으로 가족은 풍족해졌고, 이대로라면 노후까지도 걱정이 없었지만 로이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 자녀를 두고 손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지만 로이스는 돈과 시간이 생기자 카지노에 드나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이스의 전적은 7, 8번 잃으면 2, 3번 이기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기는 쾌감을 놓지 못해 도박장을 자주 들렀고 곧 남편에게 들키고 맙니다. 데이비드는 달래도 보고 화도 내봤지만 그때뿐. 며칠 지나면 또 반복되었습니다. 중독은 심해져 데이비드는 수표나 현금을 집에 가져오지 않고 농장의 금고에 보관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길 바라며 사회복지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 입소한 시설에서 그녀는 다른 참가자의 돈을 훔쳤고 많은 합의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2018년 3월 11일 손자의 농구 경기를 관람하고 돌아오는 길에 부부는 언성 높여 싸우기 시작했고 집에 도착해 침실에서까지 말다툼은 계속됐습니다. 남편은 더는 못 참겠다는 듯 서랍에서 22구경 권총을 꺼내 로이스를 향해 겨누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로이스에게 건네며 그럴 거면 자살하라는 말을 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로이스는 재차 권총을 들이미는 데이비드를 보며 건네받았습니다. 자신을 향하던 총구를 그대로 데이비드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로이스는 그대로 방아쇠를 당겼고 데이비드는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벌써 2개의 총알이 그의 양쪽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3번째 총알이 발사되었을 때 왼쪽 팔을 들어서 막아보려 했지만 데이비드는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을 확인했지만 로이스는 침착했습니다. 남편을 침실에 딸린 욕실로 끌고 간 그녀는 아직은 너무나 추운 3월이었지만 욕실 창문을 조금 열어두곤 남편의 몸 위에 담요를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욕실 문을 닫으며 문 아래쪽에 수건까지 말아 봉인했습니다. 이러면 부패하는 냄새는 덜할 것입니다. 그대로 로이스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그녀는 농장의 직원에게 남편이 아파서 당분간 출근하지 못할 거라 둘러댔고 일주일 가까이 아무 일 없는 듯 죽은 남편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3월 17일은 아일랜드의 기독교를 전파한 성 패트릭을 기리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매년 이 축제를 즐기던 로이스는 3월 16일 미용실을 예약해 염색하며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 그녀는 금고의 돈과 또 다른 권총과 남편의 지갑을 챙겨 문을 잠그곤 완전히 집을 떠났습니다. 차를 몰고 아이오와주로 내려가 카지노에 들러 게임을 즐겼고 남편의 카드로 결제합니다. 카지노 바로 옆 숙소에 머물며 일주일간 도박을 즐기던 그녀는 은행에 가서 남편의 수표를 모두 현금화하고 자신의 계좌에 1,000만 원가량 입금했습니다. 한편 연락이 안 되는 데이비드를 걱정하던 한 친구는 3월 23일 경찰에 신고하고 함께 데이비드의 집으로 향합니다. 집 문은 잠겨 있었지만 TV 소리가 들렸고 낮이었지만 불도 켜져 있었습니다. 주위를 돌며 확인하자 살짝 열린 창문이 보였습니다. 창문은 욕실에 딸린 것이었고 이를 통해 안을 보자 누워있는 사람의 시체가 보였습니다. 즉시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경찰은 시체에 덮인 담요와 닫힌 욕실문 그리고 밑에 말아놓은 수건으로 타살임을 직감했습니다.
친구는 시체가 데이비드임을 확인했고 로이스도 함께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침실에 떨어진 범행 도구로 보이는 권총을 제외하면 집안은 잘 정돈돼 있었으며 주방은 깨끗했습니다. 차고로 들어서자 데이비드의 트럭은 그대로 있었지만 아내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없었습니다. 친구는 데이비드가 아내의 도박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으며 자주 부부싸움을 했다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로이스가 억 단위까지 탕진하는 바람에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경찰은 부인 로이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두고 쫓기 시작합니다. 그 무렵 로이스는 일주일간 매일같이 들렀던 카지노를 떠나며 주유소에 들러 차에 연료를 가득 채웠고 따뜻한 플로리다의 해변을 향해 달려갑니다. 몇 년 전 같은 동네에 살던 이웃 테스 부부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테스 부부는 플로리다주 포트 마이어스로 이사를 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었고 종종 데이비드 커플을 초대했으나 2,000km가 넘는 거리라 데이비드는 농장을 비울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었습니다. 로이스는 테스를 떠올리며 플로리다의 해변에 며칠간 묵을 숙소를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테스의 집에 도착했을 때 테스는 반가움은커녕 그녀를 보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로이스의 얼굴은 미국 전역 TV에 공개되어 수배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당황해하는 테스를 보며 로이스는 짧은 인사를 한 뒤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로이스가 떠나자 테스는 정신을 가다듬고 바로 플로리다주 911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로이스가 어디로 떠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로이스가 아직 플로리다에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추적했습니다. 같은 시각 로이스는 자신이 수배 중이란 것을 알게 되고 더는 남편이나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수중에 가진 현금으로만 생활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현금이 떨어져서 그녀는 다음 계획을 세웁니다. 4월 5일 여전히 포트 마이어스의 해변에 있었고 한 여성을 주시하다가 그녀를 따라 술집에까지 들어갑니다. 혼자 앉은 그녀를 지켜보다가 잠시 후 옆자리에 앉아도 되는지 가벼운 인사를 하곤 합석했습니다. 로이스는 얼마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 혼자 여행 중이라며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놀랍게도 여성 또한 석 달 전 남편을 잃었고 이곳에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헤어지고 홀로 여행 중이었습니다. 여성은 신기하게도 로이스와 피부색, 체형, 외모가 비슷했고 또래였습니다. 그녀는 59살의 파밀라 허친슨이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둘은 술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의 번호를 주고받으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헤어지기 아쉬웠는지 둘이 파멜라가 머무는 숙소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약속했던 로이스는 호텔방에 들어서자 강도로 돌변해 파멜라의 현금과 보석, 신분증과 카드, 모자와 자동차 열쇠를 강탈합니다. 그리곤 자비 없이 파멜라를 욕실로 밀어넣은 뒤 베개를 내고 권총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로이스는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체크아웃 날짜를 확인했고 발견 시점을 늦추고자 파멜라의 카드를 들고 프런트로 내려가 날짜를 연장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파멜라의 자동차를 타고 유유히 포트마이어스를 떠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로이스는 이동하면서 파멜라의 계좌에서 700만 원가량을 인출하고 파멜라의 카드로 호텔에 체크인합니다. 그녀는 4월 8일 루이지애나주에서 들린 카지노에서 잭팟을 터뜨려 200만 원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텍사스 쪽으로 계속 이동했고 열흘 가까이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4월 9일 파멜라는 호텔 직원에 의해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CCTV와 신용카드 기록을 확인하며 경찰은 도주 중인 로이스를 용의자로 확정지었습니다. 파멜라의 시체는 데이비드처럼 담요로 덮여 있었고 욕실 문 앞에 수건을 말아놓은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22구경 권총이 나와 범행 도구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도주 중인 수배자가 또 살인을 저지른 것에 평범한 어머니나 할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인물이라며 방송에 내내 수배 전단을 내보냈지만 그녀의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4월 19일 경찰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멀지 않은 텍사스주의 한 식당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드디어 그녀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로이스는 미네소타주에서 남편 데이비드와 다툼 끝에 그를 살해 후 한 달 넘게 도주 생활을 했고 플로리다주에서 59살의 여성 파멜라 허친슨을 살해해 그녀 행세를 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에 머물렀던 호텔방에서 파멜라의 모자와 보석, 신분증과 카드가 발견되었고 그녀는 2건의 살해를 인정했습니다. 사형제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그녀는 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사형 판결 면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살해한 이유에 대해선 정말로 자신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파멜라를 물색할 때부터 그녀의 인생을 훔쳐 신분 세탁을 하려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파멜라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녀의 계획에 있던 인연이었습니다. 자신과 최대한 비슷해 보이는 사람을 고른 것입니다. 미네소타로 인도되어 열린 재판에서 로이스는 데이비드로부터 수년간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사건이 발생한 그날 그냥 감정이 터졌다고 말했습니다. 도박에 빠져든 것도 남편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해소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남편이 권총을 들어 자신을 죽일 것 같았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로이스는 선고를 받기 전 데이비드가 없는 인생 자체가 자신에게 형벌이라고 하며 그와 파멜라를 살해한 것을 후회하고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리스는 2건의 1급 살인으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미네소타주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